네, 입센조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몸은 좀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예, 네. 어저께 풀렸습니다. 아, 불리셨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쭤볼 게 좀 많은데요. 네, 건진법사 전모 씨 이른바 뭐 허가호의 관련 의혹이 불거졌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는데, 네.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공직자는 조사할 수 있지만 건진법사 전 씨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아,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거나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건진법사 같은 민간인 조사는 할 수 없죠. 참고인으로 원래 조사할 수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제 멘트가 나왔던데. 참고인 조사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원래 민간인 조사는요. 음. 민간인 조사는 경찰에 의뢰를 해야 되고요. 아. 예, 그 조사를 뭐 동의를 받아가지고 예. 가벼운 문답 정도, 음. 사실상의 뭐 문답 정도 가볍게 음. 뭐 조서를 꾸미거나 뭐 문답서 작성하거나 이건 안 되고 예. 그냥 사실상의 구두 문답 정도는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뭐 서류를 작성하는 거 이거는 잘못하면 민간인 사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예. 원래 그 민정수석실에 예. 민정비서관실이 있고 그 안에 친인척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친인척팀이 사실상 이제 그 예방 조치를 하는 곳인데요. 음. 거기서도 민간인을 본격적으로 조사는 못합니다. 예. 그랬어요? 예. 네네네. 근데 어차피 지금 민정수석실은 없어졌고 민정비서관도 지금은 뭐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담당할 때가 마땅치 않죠. 그러니까 붕 떠버린 거죠, 지금 담당할 네, 때가. 네. 특별감찰관도 없고, 예. 그러니까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나서가지고 이걸 뭐 예방 조치한다, 뭐 건진법사를 조사한다 그러는데 이거 다 맞지 않는 어. 도구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보도를 기초로 하면 건진법사 전 씨가 그 한 중견기업인과 함께 고위 공직자를 찾아가서 세무조사 청탁을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24년 총선 공천에 도움 예. 주겠다라고 예. 하면서 여당 인사를 접촉했다. 그러면 그 고위 공직자는 공직개혁 비서관실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할 수가 있죠. 그거는. 그거만 할 수가 있고, 예. 총선 공천 도움 주겠다고 접촉한 여당 인사도 조사를 못 합니다. 그렇죠. 예. 네, 행정부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가 심각해서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한다면 검찰이든 경찰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경찰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뢰를 해야 된다. 네네네. 수사 의뢰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이게 수사란 거는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뭐, 명확한 범죄 혐의를 하려면은 상당한 기초조사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잘못하면 또 민간인 사찰이라 그럴 거고요. 아,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뭐 예방조치를 할 지금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정비서관실의 친인척 팀이란 것이 사실은,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친인척은 권력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 뭐 그런 얘기 뭐 잠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인척은 뭐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뭐 이권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걸 대통령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친인척 팀이 이제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이런 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근데 그거를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빨리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아,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친인척 팀, 이게 없으니까 사실은 담당할 부서가 지금 제대로 없는 겁니다. 근데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면 일단 국회에서 빨리 추천부터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당에서도 저번에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야당은 계속 하자 그러고 하는데, 여당이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아, 아직 움직임은 없습니까? 추천 움직임은? 네네. 근데, 뭐, 사실, 우리 대통령이
옛날에 그 저 예비 후보 시절에 네. 검찰 출신 아주 그 가까운 후배가 그때 당시 예비 후보였던 대통령의 그 도움 요청으로 그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이 후배가 참 눈치 없게 그러면 저 여사님하고 처갓집을 둘러싼 의혹이 뭐 지금 말이 많은데 이거부터 먼저 말끔하게 해소하자. 내가 그거부터 먼저 해소하겠다. 그거부터 뭐 깔끔하게 하겠다. 이렇게 참 오지랖 넓게 나섰다가 눈밖에 나가지고 그 이후에는 뭐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 얼마 전에 그런 보도가 한 번 있었죠. 예. 그건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특별감찰관 임명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통령이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대통령 집무실 공사, 더 나아가서 대통령 관저공사 관련해서 수의계약제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이게 좀 약간 그 부적절성 논란이 불거져서 만약에 조사가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어느 파트에서 이걸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선 총무비서관실에서 이걸 담당을 할 건데요. 네. 총무비서관실도 지금 해야 되고 그리고 경호실이 실문을 하겠지만은 총무비서관실이 그걸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는 역시 또 민정수석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정수석실이 지금 뭐 없어서 어디서 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그럼 이게 그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는 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뭐 그 조사든 감찰이 든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또 업자지 않습니까? 네. 업자인데 민간인 들어가면은 참 하기가 힘든 아니요. 게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발주를 했던 대통령실 누군가 그 실무 담당자는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그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직기강에 나설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본 건데 그러면. 그거는 가능하겠죠. 공직기강 쪽에서. 예. 근데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없어갖고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휴가에 들어갔고 정국 구상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휴가에서 돌아와서 어떤 그 조치를 내놓을 건가 지금 관심사인데 인적쇄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대통령실. 근데 또 뭐 그 보도를 보면 대통령 부정적이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은? 제가 청와대에 근무했을 때가 박근혜 대통령 초기인데 그때 2013년도였습니다. 그때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0% 넘어갔었어요. 한 50, 60% 좀 됐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8월 초에 저도의 추억 갔다 오자마자 허태열 비서실장하고 수석 서너 명을 교체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깜짝 놀랐죠. 그리고서는 김기춘 실장이 들어왔었죠. 그때. 그러고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국정수행 지지율이 28%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정말 인적쇄신이 필요한 때지요. 근데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아니 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특별한 잘못 없는데 어떻게 자르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글쎄 대통령께서는 뭐 보여주기식 쇄신은 윤 대통령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 근데 그러면 인적쇄신 말고는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국정기조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또 대통령실 운영 시스템을 바꾼다? 그게 또 그렇게 피부에 와닿나요? 별로 급한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연극이나 보러 다니시고. 예. 그래요. 정말로 그 국정수행 지지율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걸까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지금 뭐 잘 못한다가 60% 넘어간다는데 못하는 편이다가 아니고 정말 못한다가
지금 50%를 넘어가잖아요. 예. 그 점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못하는 편이다.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정말 못한다가 50%를 넘어가거든요. 예. 이거는 돌아오기가 힘들거든요. 이건 어떻게든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윤 대통령 스타일이 이렇다 저렇다를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그 의원님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상황 좀 그 질문 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 컷오프 예비 경선 결과를 가지고 1, 2위 후보가 박빙이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차피 이건 비공개를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저도 뭐 자세한 얘기를 뭐 들은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럼 뭉뚱그려서 들었고 뭉뚱그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언론에 공개되는 거는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건 인지도 싸움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다들 어대명 아니겠냐 뭐 이렇게 다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비 경선 컷오프에 선거인단은 중앙위원들입니다. 뭐 오랫동안 정당 활동 우리 당에서 정당 활동을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뭐 단순히 인지도 가지고만 뭐 지지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당의 앞날 총선 구도, 뭐 복잡한 사정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런 뭐 심사가 좀 복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박빙으로 나온 것 같았고,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몰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그 이제 예비 경선의 선거인단과 본 경선의 선거인단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위가 박빙이었다고 치고 본 경선에도 그렇게 나타날까요, 거기? 본경선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저 권리당원이라든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이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 컷오프 때가 그대로 간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 의원님은 강훈식 의원 지지 선언을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강훈식 후보와 박용진 후보의 단일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컷오프 한 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네. 대표하겠다고 나온 사람한테 뭐 일주일도 되기 전에 자꾸 단일화 하면은 그러면 컷오프 전에 한 달 동안 저 찍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건 그럼 뭐가 됩니까? 예. 예. 그리고 뭐 명절 때 저 고향집 내려가면 너 언제 결혼할 거냐 자꾸 얘기하면 내려가기 싫잖아요. 아, 그게 그 비슷한 사례가 그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대표가 되면은 네. 어떻게 하고 싶다. 자기 비전, 뭐 전략, 뭐 이런 거 포부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너 언제 결혼할 거냐. 좀 두고 봐 주시죠. 왜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권역별로 또 권리당원 투표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단일화 시점 만약에 그 단일화가 성사가 되더라도 늦어지면 그거 다 무효표 돼 버리잖아요. 어느 한 후보의 표는. 예, 사표가 일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일화라는 게 1+1이 2가 돼가지고는 단일화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 1+1을 했을 때 3이 되고 4가 되고 그 이상의 숫자가 나와야죠. 단일화 에너지가 모아지려면 명분이 있고 또 우리 민주당이 더 나아진다는 그런 확신, 믿음, 그림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너무 그러니까 좀 조급하게 보지 좀 기다려 봐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네. 네네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공천 관련해서 너무 본인들 공천 걱정하지 말고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국민과 당원들이 기회를 줄 거라고 믿어주길 바란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글쎄, 뭐 이게 공천 걱정을 하지 말라. 글쎄, 공천 학살할 거다라는 뭐 얘기가
있다. 근데 자기는 확산하지 않겠다. 음. 뭐 시스템 공천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렇게 선회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뭐 그렇게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하지 않고 자기 생각 위주로 당을 운영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함이 한쪽에 있고요. 네. 반대로 또 이재명 쪽 지지자들은 반대 세력이 어떻게든 이재명 의원을 흔들어가지고 낙마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예, 예. 예, 양쪽이 지금 강하게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지금 저 여당에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때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좀 품 넓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과 함께했고요. 인터뷰 도중에 조응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0%가 넘었다 이런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률이 59.5%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걸 언급을 하는 것 같고요. 이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